내란 특검이 지난 화요일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윤 대통령 측에 소환 요청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요청에 응하겠다면서도 일단 1시간 뒤인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도록 비공개 소환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비공개로 요청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허용해줘야 되는데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사실상 출석 거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 불발을 핑계로 불출석할 경우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내일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로 오긴 할 거라며 와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 출석,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런 적 없다. 딱 자른 특검입니다. 네. 지금 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전에 내란 특검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번 주 토요일 당장 내일이죠. 내일 오전 9시까지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9시 말고 10시에 좀 나가겠다. 그리고 대신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 출입 방식 변경 요구 이거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랐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왜 국민들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먹어본 일이 있어요.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합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일단 이 지금 현재 특검에서 얘기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다 공개적으로 일단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경미 변호사님 관련해서 9시에 나오나 10시에 나오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9시 아니고 10시에 나온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봤지만 비공개로 나오는 건 못 받겠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소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출석 시간 관련해서는 지금 뭐 1시간 정도 지금 이제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됐고, 근데 나머지 지금 이제 공개로 이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이 소환을 할 때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도 침해를 이제 어쨌든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수사 뭐 인권보호 준칙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너무나 크고 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어쨌든 뭐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지시를 했는지 방해를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국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입장으로 조사를 받겠는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떤 심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특검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서 네. 기존의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처럼 이제 공개로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출석을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하겠다. 아마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특검 입장에서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중대한 사안에 지금 이현재 피의자로 돼 있다고 한다면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생각인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딱 자른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일단 그거 안 됩니다. 비공개 출석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저희 같이 좀 볼까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저희 오전 9시 말고 오전 10시에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전 10시 출석은 되는데 비공개는 안 됩니다. 나오는 방식은 요거는 뭐 공개적으로 다 정해진 대로 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그런 적 없어요. 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갈 거예요. 출입구 열어주면 거기로 올라가서 좀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비공개로 그래도 가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입장은 이거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지영 특검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즉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걸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이런 경우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법 이 절차, 이건 이경미 변호사님.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런 사유를 들면서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 똑같이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특검 측에서도 이제 시간에 있어서는 양보를 한 만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내줄 건 내주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소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 비공개 소환 원칙을 고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뭐 특검 측에서는 그러면 이제 출석 불응의 그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네.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던 이유가 결국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고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오면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기각이 됐던 만큼 네. 이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됐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 더더욱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는 영장을 발부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즉슨 체포영장 발부로 원리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 얘기가 나왔죠. 처음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사유를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환 부르면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최창렬 교수님.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계속 비공개를 고집을 하는 것인가? 지금 본인이 또 여기서 안 나가고 거부한다 그러면 정말 바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건 하나의 명분 축적 같아요. 명분. 지금 출석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네. 체포영장이 다들 발부될 줄 알았는데 기각됐어요. 기각됐는데 그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일단 특검에서 부르면 가겠다는 의견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근데 지금 이제 나갈 수가 밖에 없으니까 나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나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지하주차장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개 때는 만약에 공개로 소환하면 난 불응하겠다. 네. 라는 한 생대로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내가 정말로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과정을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그걸 계속 고집해왔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해왔고 근데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고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한남동 관저에 있을 때 말이죠. 근데 끝까지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 대단히 중대한 범죄인데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쭉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 부분도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저 주차장을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지하 주차장을 말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특검의 얘기처럼 네. 전직 대통령 다 공개 소환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미 공개됐는데 뭐 이미 공개된 거예요. 네. 날짜 다 공개됐고 일시 다 공개됐는데 그걸 저렇게 고집하는 거는 사실상 속내는 불응하겠다는 생각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아니 이미 나오는 시각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까지도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건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죠. 송진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변호인단이랑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는 비공개 소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개로 나와라. 왜 비공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는 계속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실 거다. 근데 이 협의가 안 돼서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오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계속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열어줄 때까지 아니면 변호인들 중에 한 명이 1층으로 올라가서 취재진한테 별도로 의견 표명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들어가는 모습만 사진 찍히지 않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예.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만약에 계속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변호인 중에 한 명이 1층에 가서 취재진 앞에서 뭐라고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만 찍히지 않게 해달라는 입장이다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어요. 네. 예, 12.3 계엄을 한 이유도 그렇고 또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했잖아요. 자존심을 거의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자존심. 그런 탓 아닌가. 네. 그래서 그 현관으로 들어가면 역대 전 대통령 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의 굴욕감, 자괴감 때문에 결국 극단 선택한 계기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옷을 박은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약자 코스프레고 앞으로 수사에 비협조를 하겠다는 건데 본인의 과잉된 그건 자존심 이런 거로 저는 분석을 하고 저렇게 단정적으로 할 때는 저는 특검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게 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지하주차장으로만 오게 하면은 네.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그 심야 조사도 오케이, 그 협조 수시로 언제든지 불러도 또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는 좀 신축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역대 대통령은 다 지하로 안 왔다지만은 법불 악유라고 해서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받지만은 아직은 무죄예요. 지금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하주차장 꼭 해야 된다면은 네. 그 대신에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걸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실리를 좀 취하는 게 특검이 저는 태도가 아닌가. 지금 바로 영장 청구하겠다 이런 거 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지만 사진만 안 찍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요거 잘 협의하면 오히려 진술도 많이 하고 할 텐데 너무 특검이 강압적으로 좀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사실 특검이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아니 전략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약간 살짝 좀 양보를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온 그 태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세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간이 물론 이제 뭐 150일 정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안에 조사를 해야 될 분량이 정말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후에도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뭐 소환을 요청했을 때 또 불출석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또 다가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의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야만 이 소환 조사의 일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받아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초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에 비춰봐서 특검에서는 주도권을 강하게 쥐고 가는 방법을 이미 택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공개 출석은 사실상 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내일 오전 10시죠. 내일 오전 10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좀 됩니다.